진실과 감정의 경계에서 선동과 철학. 선동은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왔다. 철학자들은 선동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해왔다. 선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할 때 플라톤은 선동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한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논하며 선동가들이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대중은 종종 진실보다 감정에 반응한다. 플라톤의 대표적인 국가에서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 선동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군중이 아니라 지혜와 이성을 가진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선동가는 군중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그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반면 철학자는 진실을 탐구하고 이성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다. 플라톤은 선동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고했다. 선동은 약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니체는 선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선동이 때로는 약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선동은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을 지배하려는 방식이다.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는 약자들이 도덕적 가치를 선동하여 강자를 억누르려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겸손과 희생 같은 덕목이 찬양받는 이유는 그것이 약자들이 강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선동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을 바꾸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선동이 진실을 왜곡하고 인간의 본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경계했다. 선동과 전체주의. 현대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선동이 어떻게 전체주의의 기초가 되는지를 분석했다. 그녀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선동이 대중을 통제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설명했다. 그녀는 말했다. 선동은 진실을 파괴하고 대중의 혼란을 질서로 가장하는 도구다. 아렌트는 선동이 진실을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데 사용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선동을 통해 적을 만들어내고 그 적을 공포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대중을 결집시킨다. 그녀는 선동이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없애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경고했다. 선동의 작동 방식.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선동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는 감정, 이성, 그리고 신뢰를 선동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보았다. 감정, 파토스, 대중의 분노, 두려움, 희망 같은 감정을 자극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도한다. 이성, 로고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대중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만든다. 신뢰, 에토스, 화자의 신뢰성을 강조하여 대중이 그를 따르도록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동이 이 세 가지를 조합하여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선동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사용 방식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선동에서 벗어나는 길. 철학자들은 선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플라톤, 이성적인 사고와
진실 탐구를 강조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라. 니체.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직시하고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라. 아렌트.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꾸준히 탐구하며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수사학은 인간을 설득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도 있다. 결국 선동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회는 더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진실과 감정의 균형 찾기. 선동은 인간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다. 그것은 감정을 자극하여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철학자들은 선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다. 결국 선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진실을 탐구하며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선동에 휘둘리는 자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는 자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와 더 깊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선동과 진실,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법. 선동은 단지 과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많은 정보가 때로는 진실을 더 모호하게 만든다.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선동의 힘은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 더 강력해졌다. 디지털 시대의 선동, 속도와 감정의 함정. 한나 아렌트는 대중의 감정이 어떻게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했지만 현대의 선동은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셜미디어는 진실과 거짓을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클릭 몇 번으로 거대한 집단의 일부가 되고 그 집단의 감정에 쉽게 봉화된다. 플라톤이 우려했던 대중의 감정은 더 이상 광장에서만 조작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을 붙잡고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만을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더 편향된 시각 속에 갇히게 된다. 허무주의와 선동의 연결. 니체는 현대 사회가 고통스러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신은 죽었다. 여기서 그는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이 사라진 현대 사회의 혼란을 예견했다. 허무주의는 선동이 발붙이기 좋은 환경이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가치와 방향을 잃으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선동가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니체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동에 맞서는 힘, 비판적 사고. 철학자들은 선동의 힘을 경계하는 동시에 그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비판적 사고다. 플라톤의 대화법. 플라톤은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과 논의를 통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칸트의 계몽주의.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자립하려면 다른 이의 권위나 감정적 선동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 아렌트의 다원성. 한나 아렌트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동에 맞서는 힘이라고 했다.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선동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우리의 선택. 선동에서 자유로 가는 길. 결국 선동은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이용한다. 그것은 우리의 공포, 희망, 분노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자극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스스로 질문하라. 진실을 찾으라.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라. 이 간단한 조언들이 우리가 선동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정보에 휘둘리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감정을 이용당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혼란과 감정의 물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다. 진실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다양한 시각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온다. 이것이 선동에 맞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